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31회 74번 들어가겠습니다.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여기가 포인트죠.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법조문입니다. 목조물의 사용 수익의 대가 관계가 차임입니다. 그런데 목조물의 일부를 임차인의 책임 사유 없는 이유로 말미암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인 차임을 감액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럿이 공동으로 공동 임차한 경우 차임 지급 의무는 어떻게 한다? 임차인이 연대해서 지급합니다. 연대해서. 3번,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 증액을 결정한 경우 언제부터 이행기에 도래한다? 직관적으로 봤을 땐 결정 다음 날인 것 같지만 아니라 언제? 차임 증액 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입니다. 표시해서 그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다. 이거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임 증액 청구는 언제? 법원이 증액을 결정한 다음 날이 아니라 차임 증액 청구의 의사 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입니다. 4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부속물 매수 청구는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적용되는 거지,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번, 연체 차임액이 일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 임대인이 연체로 해지할 수 있는 약정은 무효이다. 자, 중요하죠? 자, 민법상 임대차 계약입니다. 지금 경우는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이익입니다. 차임 연체. 그런데 임대차 계약 중 어떤 계약만 적용되냐? 건물 등 건물 등의 임대차 계약과 건물 기타 공작물 이딴 채가, 또 하나는 건물들 소유 목적의 임대차 계약 경우에만 차임 연체와 해지에 관한 규정. 자, 2기분이죠. 2기. 이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는데 모든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이미 강조를 했습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계약이나 아니면 건물들 소유 목적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만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무슨 말이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효력이 없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임차인에 유리한 계약의 경우에는 유효하다. 지금은요, 2기인데 1기예요. 그러면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 약정은 강행법계에 위반돼서 무효다. 그리고 요게 건물 임대인이 건물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구나. 그거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첫째, 차임 연체와 해지에 관한 민법상 규정.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 건물 임대차 계약이니까 적용되죠. 또 하나, 이 규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이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은 일정한 경우에 효력이 없는 겁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바꾼 경우, 이렇게 2기가 아니라 3기면 임차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있지만 반대로 1기 경우에는 한 번만 1개월치의 차임만 연체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자, 잘 기억해 주십시오. 75번, 갑은 을 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을과 보증금 3억을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럼 이 사람이 임대인이고 그 다음에 주택이네요. 이 사람이 임차입니다. 이렇게 항상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2018년 3월 5일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병은 2018년 5월 6일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했고,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 이게 문제를 읽으시면서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다. 이게 포인트겠죠. 그리고 저당권자, 저당권자의 관계에 있어서 대항력의 유무도 중요할 거고요. 저당권을 취득했고, 갑은 2020년 3월 9일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임차인은요. 2018년 3월 5일날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는데 그 뒤에 2020년 3월 9일에 임차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종전의 대항력권과 확정일자가 있는데 임차권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효력을 떠올리십니다. 그 이후에 임차인이 대항력권자 하나인 이사나 전입신고를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과거에 취득했던 대항력권과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존속한다. 만약에 그 전에 이런 대항력권과 확정을 갖추지 않았다면 임차권 등기를 한 순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임차권 등기의 비용을 을에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앞에 단순히 임차권 등기 비용 하면 혼동을 쓰는데 이게 임차권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른 임차권 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답은 출제 지문은 되게 복잡한데 답은 쉬웠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출제가 된다면 이게 답이 아니라 다른 데서 나올 겁니다. 갑이 2010년 3월 10일 20년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자, 이사라면 대항력권을 상실합니다. 그 순간부터. 하지만 뭐랬죠? 임차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비록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권이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 그걸 묻고 있죠. 3번 을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갑의 임차권 등기 말씀은 동시에 관계다. 그렇지 않다.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4번 경매가 2020년 6월 9일 개시돼요. X주택이 매각된 경우 갑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자, 이미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추었기 때문에 우선 변제 효력이 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확정일자나 대항력권이 있어서 대항력권과 우선 변제 효력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만 차이점은 뭐다? 원칙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만이 우선 변제 효력에 따라 자신의 순서에 따라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에는 알 수가 있잖아요. 집행법원에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배당 조치에 포함이 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다가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 이전에는 집행법원 입장에서 100% 확인할 수 없어요. 반면에 저당권은요. 등기부만 연락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이해관계인 저당권자에게 집행법원에서 경매 절차 진행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채권이 얼마인지도 물어보는 거고요. 반면에 임차인은요. 임차권 등기 이전에는 확실치 않죠. 다만 임차권 등기 명령하게 되면 쫙 써요. 보증금이 얼마, 차임이 얼마. 다른 전세권이나 저당권처럼 공시가 되기 때문에 별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5번 만약에 2020년 4월 5일 정의 언제요? 2020년 4월 5일 정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자, 이건 뭐와 비교하겠죠? 정의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뭐가 있었죠? 병이 있었고요. 저당권자예요. 그리고 2018년 5월 6일이에요. 이전과 비교를 한 겁니다. X주택이 경매된 경우 정은 매각대금에서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2020년 4월 5일 날 대항 요건을 갖췄다는 얘기는 먼저 이 지문 자체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항 요건과 별개로 확정일자를 가져야만이 뭐가 생기죠?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다른 우선 변제 효력이 있는 물권, 저당권과 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항 요건만 갖추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 변제 효력이 없어요. 그러한 경우는 단순히 일반 채권이에요. 그 경우에는 다른 물권자에게 항상 후순위죠. 그러면서 이 지문 자체가 첫 번째 잘못됐고요. 설사 확정일자까지 갖췄다고 한다면 확정일자 갖췄다면 우선 변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앞서 우선 변제 효력인 사람이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죠? 저당권자들이잖아요. 병도.
그럼 그 경우에는 병도 저당권자도 우선 변제력이 있고 임차인 정도 우선 변제력 효력이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시간 순으로 그 일자는 2020년 4월 5일 경이 되겠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 경우는요.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날이 되겠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변제력은 대항 요건은 그 다음 날이 있어요. 그거는 3월 6일이에요. 확정일자는 3월 5일이죠. 그 날짜 둘 중 비교해서 늦은 날이 3월 6일자가 우선 변제력 효력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걸 비교했을 때 후순위죠. 그래서 요 내용 자체는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왜냐면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우선 변제 효력은 확정일자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거 좀 참고해서 살펴봐 주시겠습니다. 자, 4번 동그라미 4번은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자 별도로 배당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되는데 단서가 있어요.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을 한다. 요 단서까지 함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앞에 뭐가 썼죠?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가 되어야 한다. 요 점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76번 주택 임차인이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갑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이거죠. 임대인, 그 다음에 임차인,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을 갖춘 후 누가 됐죠? 양도했어요. 항상 양도란 표현은 법률행위,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양수인이 되죠. 그럼 이 지분에서 뭘 하죠? 대항 요건을 갖춘 후 갑과 병 사이 법률행위,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있으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 문장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 법조문의 내용,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목적물에 양수받은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 승계한다. 양수인이. 그럼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다. 그러면 임대인이 병이 되고 임차인이 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구체적으로 예컨대 임대차 보증금 반환하는 의무는 누가 있다? 병에게 있고 기존의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에서 벗어난다는 거 그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한다.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바로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임차주택 양도 전에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연체 차임 채권은 사용 대가예요. 따라서 별도로 갑과 병 사이에 이 연체 차임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한 여전히 갑에게 있습니다. 갑에게.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얘기는 갑과 병 사이에 연체 차임 채권을 병에게 넘긴다는 그러한 양도 양수 계약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 이미 살펴봤습니다. 3번 임차주택 양도 전에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될 경우 병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것도 세트로 1번과 3번을 같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설명은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을의 채권자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나 압류하는 경우에 그럴 때 을의 채권자가 존재하고요. 근데 채권자가 압류하는 게 보통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도 있겠지만 재산권을 가압류했거든요. 그 재산권에는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에요. 하지만 채권도 가압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은 보증금 반환 채권이에요. 이 둘 사이에서는 이 사람 채권자, 채무자가 되지만 가압류인 경우에는 용어가 을의 채권자, 이 사람이 채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 이 사람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용어만. 그러면 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 갑에서 병으로 승계하는지 이렇게 외우십시오.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처럼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된다. 이렇게 세트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되게 논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억하냐? 수험생은 임대인의 지위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왜 그죠?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는 얘기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존의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임대인에 의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했다 하더라도 기존 임대인이었던 갑을 상대해서 너 대신 이것을 갚았으니까 돌려줘, 그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임차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를 할 때 매매대금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뺀 나머지만 실제로 지급하는 거지 매매대금 전체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합니다. 5번 만약 갑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하건, 자, 이 표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채권자예요. 이 사람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주택을 병에게 양도했다.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 자체죠.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채권자에 넘겨준 거. 그러면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 이게 양도담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양도담보 이렇게 시험에서 나오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도 표현을 바꿀 수 있다. 어차피 양도담보는 담보 목적이죠. 담보 목적으로 저당권 같은 걸 설정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양도담보의 그 특성을 아셔야 합니다. 갑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보증금 반환을 의무한다. 틀립니다.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가담법이 적용된다는 전제가 되어야 할 겁니다. 가담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양도담보는 대내적과 대외적으로 어떻게 됐다? 소유권이 여전히 갑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면 청산 절차를 받지 않은 한 병은 비록 자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에 따른 청산 절차가 거치기 전까지는 대내적으로나 즉 이 둘 사이뿐만 아니라 이 둘 사이가 있는 제3자의 관계에서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에요. 따라서 병은 주택임대차법에 정하는 양수인이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갑이 임대인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임대인 갑은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양도담보권의 그 성격을 묻는 겁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는데 이게 법조문이에요. 대항 요건을 갖춘 이후에. 그런데 양도담보권자는 여기에 양수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론적 설명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77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세요.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지분입니다. 지분 비율로 그런 표현이 들어가면 틀린다. 그냥 아파트의 놀이터나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걸 지분 비율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자, 전유 부분. 포인트는 전유입니다.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에 기산점이 언젠가를 물어보는데 사용 검사일이 아니라 언제? 우리가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할 때 지하층에 마련된 임시 공간에서 분양자가 뭔가를 나눠줍니다. 키를 나눠줍니다. 키나 아니면 뭐 아파트 실내 기구에 그 편의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인도한 날. 어디 부분에서는 전유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 내가 들어가서 살고 기타 공용과 커뮤니티 그런 공간은요. 언제? 사용 검사일이요. 따라서 그 부분을 비교해서 자기죠. 전유 부분은 언제?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다. 하지만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십시오.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딱 보면 나오죠.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여러분이 아파트 매매를 할 때 공용 부분에 별도로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용 부분에 대해서만 등기를 합니다. 릴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지한다. 그렇지 않다. 분양자 그리고 누구요? 시공사. 분양자와 시공사는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집니다. 78번. 을은 갑에 대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